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 MC를 맡게 된 진행자 박다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한채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곽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패널 박진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 주 김종국 약물 의혹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그 내용을 살짝 정리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살짝 제가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캐나다 유명 헬스 유튜버 그렉 두셋이 11월 4일날 거의 한 달 전이죠. 김종국에게 로이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신랄하게 반박 영상을 제기하고 하면서 SNS나 각 유튜브에서 꽤나 화제가 된 사건이었죠. 그래서 김종국 같은 경우에는 런닝맨에서도 이걸 언급하면서 뭐 약물 검사를 엄청 많이 받았다라고 한 걸 제가 본 것 같습니다. 100가지가 넘는 약물 검사를 그러니까 말이에요.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주일 전이죠. 녹음 날짜로부터 일주일 전인 11월 18일날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그렉 두셋이 19일날 영상을 다 비공개 전환하고 20일날 사과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수많은 헬스 인플루언서들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종국 선수가 아니죠. 김종국 가수님이죠. 네, 가수님에 대한 약물 의혹은 재미난 이슈로 끝이 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렉 두셋이 처음에 자기가 이런 언급을 해서 김종국이 오히려 유튜브 조회수들을 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법적 대응 예고하니까 좀 쫄려서 꼬리를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애초에 그렉 두셋 같은 경우에도 약물을 과다하게 수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다가 들여오다가 법적으로 적발된 바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여론이 좋지는 않은 유튜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 에피소드가 김종국 씨가 너무 운동을 잘한 게 문제였다면 이번 에피소드는 포항이 축구를 너무 잘하는 게 문제가 될 뻔했던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포항 너 이기면 우리 포항 울 거야 입니다. 아하. 간다 넘어간다. 네. 재밌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런 말이 다원 씨 입에서 나오니. 네, 일단 다원 씨가 저희 팀 최고 참인 건 청취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거 프레임이에요. 제가 잘 어려요. 얼굴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원 씨는 굉장히 헬창이라는 점. 아닙니다. 네, 그러면 바로 관련된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이슈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간단하게 아침에서 있었던 이슈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승원 씨? 네, 우선 장수 수닝의 팀 해체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아마 이제 e스포츠를 통해서 네. 처음 듣게 됐는데, 그렇죠. 이 장수 수닝이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담원과 수닝 매치업에서 그 결승에서 만났던 수닝 게이밍과 같은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의 지난 시즌 우승팀이기도 했는데요. 그 장수 수닝이 팀 해체를 전격적으로 선언하면서 중국의 출전권이 또 축소됐고, 그 결과로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을 예정이었던 포항과 라차브리가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 없이 나란히 조별리그 G조에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마저도 이제 슈퍼리그와 일정이 겹쳐서 중국의 다른 그 세 팀들은 모두 슈퍼리그를 우선하고 챔피언스리그에는 2군만 출전시켜서 빠르게 모두 탈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결국에 제가 이거는 뭐 수닝 게이밍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건데, 그 얼마 전에 e스포츠 팀 또한 해체되고 웨이보에게 인수되었다는 소식을 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e스포츠 관련된 이슈를 다룰 때 루카쿠가 이적되고 약간 이런 걸 보면서 뭔가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흐름이 좋지 않게 흘러가 버린 점 너무 아쉽다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 덕분에 이 PL은 더 재밌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간단하게 K리그가 이제 2015년 이후로 6년 만에 본선 진출 4팀이 모두 16강에 오르는 성과를 또 거뒀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 생략하고 바로 결승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승에서는 이제 알힐랄 SFC와 포항 스틸러스의 매치업으로 양팀 모두 아챔 3회 우승이라는 최다 우승 횟수를 가진 두 명문팀의 대결이 성사되었는데요. 이는 이제 곧 이번에 우승을 하는 팀이 단독 최다 우승팀이 됨으로써
역사를 새로 쓰는 결승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경기 전 반응은 포항이 항상 그랬다시피 상대팀 아릴라의 우세가 점쳐졌는데요. 네. 근데 포항이 굉장히 또 뭐라고 해야 되죠? 멋있다고 하기도 애매한데 어쨌든 잘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몇몇 한국 팬들분들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릴랄의 홈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팀 전력의 용병들이 주축으로 꽤 센 편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K리그에서도 리그 우승과는 거리가 조금 먼 포항으로서는 전력 비교면에서 역시나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포항 핵심인 이승모 선수가 또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 원정 출정이 불가능해지면서 더욱더 예상이 크게 기울었는데요. 경기는 11월 24일에 1시에 진행되었고 킥오프 15초 만에 이제 선제골을 먹히면서 아릴랄의 리드가 계속 이어졌고 후반전에서는 경기가 아릴랄의 추가 득점으로 2대0 아쉽게 아릴랄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팬들의 야유 섞인 응원과 약간은 의문이 드는 판결 때문에 조금 찜찜하게 경기를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네, 포항으로서는 아쉬운 게 빠른 시간에 선제골을 먹혔지만 그 전반 16분쯤인가요? 그 신디노 선수가 이제 아웃프런트 킥을 때렸는데 그게 골키퍼 손 맞고 이제 크로스바 맞았거든요. 그게 들어갔다면 또 원더골로 되받아친 격이 돼서 좀 알힐랄 팬들을 좀 자리에 앉힐 수 있었는데 조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게 참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참교육을 못한 게 너무 아쉽다. 네, 맞습니다. 아침 결승에 꾸역꾸역 올라가긴 했지만 아릴랄이라는 높은 벽을 넘지 못했던 포항이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녹음 전에도 잠깐 얘기한 바 있지만 거기에 과거 그 기성용과 같이 뛰었던 고미스 선수, 그 허우적되는 그 세리머니로 유명한 고미스 선수도 있고 꽤나 장현수 선수도 있죠. 그래서 꽤나 라인업이 괜찮았기 때문에 포항이 진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포항은 요즘 약간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셀링 클럽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유명 선수들을 다 팔고 있고 특히 이번에 송민규 선수까지도 팔면서 팀이 약간 우승에 욕심을 안 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결승까지 간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노력에 칭찬을 해주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포항이 너무 축구가 잘한 게 문제가 될 뻔한 이슈인데요. 왜 그게 문제가 될 뻔했는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참가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혁 씨가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선 AFC 챔피언스 리그 초기에는 비전 아시아 프로젝트에 의해 분류된 AFC 가맹 상위 14개 국가의 국내 최상위 리그 우승팀과 국내 FA컵 우승팀에게만 참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참가 자격이 바뀌면서 현재는 이제 AFC가 각국의 리그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국가의 출전권을 배분하며 AFC 클럽 대회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이 대회 출전 리그 조건을 충족한 팀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선스가 없는 팀은 아챔에 참가할 수 없고요. 하지만 그 김찬 상무의 경우에는 이 라이선스를 취득하더라도 이제 군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AFC에서 대회 참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 K리그 1과 K리그 2 프로 구단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라이선스를 취득하고요. 경우에 따라 구단 사정상 취득하지 않는 구단도 있습니다. 현재 K리그 1, 2 이제 총 22개 구단 중에서 경남과 상무는 신청하지 않았고요. 부천, 아산, 안양은 신청했으나 심사에서 탈락해 현재 총 17개 구단만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아시아나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AFC 리그 랭킹 12위 안에 들어가는 리그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그 랭킹에 따라 본선 출전권과 예선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차등적으로 분배받는데요. 먼저 각 지역 서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의 랭킹 1, 2위 국가들은 이제 3+1이라고 본선 3장, 플레이오프 1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랬죠. 그렇습니다. 3위에서 4위는 이제 2+2, 본선 2, 플레이오프 2. 그리고 5위 국가는 1+2입니다. 이제 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6위는 1+1, 7위에서 10위는 본선만 1장, 그리고 11위에서 12위 국가는 플레이오프 진출권 1장만 주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예외 사항으로 직전 시즌
아침 우승팀과 그 아침 하위 대회인 그 AFC 컵 우승팀에게는 예선 플레이오프 진출권이 자동으로 주어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선 티켓을 나눠 가졌을 때 각 리그에서 AFC 챔피언스 리그 출전 우선순위는 제일 먼저 국내 최상위 리그 우승팀, 그리고 다음으로 국내 FA컵 우승팀, 세 번째로 국내 최상위 리그 준우승팀, 그 마지막으로 국내 최상위 리그 3위 팀 순입니다. 따라서 이제 각 티켓 그 배분된 거에 따라서 이제 나눠 먹기를 한 다음에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이 티켓을 이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하는데요.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예비 팀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언급한 우선순위에서 두 개의 우선순위를 동시에 충족하는 팀이 발생하거나 AFC컵 대회 라이선스가 없는 팀이 우선순위를 충족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예비팀은 이제 국내 최상위 리그 상위 50%에 해당하는 팀들 중에서 리그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그 이제 차등 분배되고요. 하지만 이 예비팀조차 라이선스 미보유 등의 이유로 배분된 출전 건수만큼의 출전팀을 채우지 못한다면 부족한 수를 별도로 채우지 않고 출전권을 소멸시킨다고 합니다. K리그의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장수스닝 그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로 인해서 티켓 총 4장을 가져갔는데요. 이제 중국, 일본에 이은 동아시아 지역 리그 랭킹 3위를 랭크하면서 다음 시즌에는 아침 티켓 2+2를 확보했습니다. 그 AFC 챔피언스리그 내년에 참가하는 협회들은 2019년에 발행된 클럽 랭킹과 피파 랭킹에 의해 이 랭킹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참 그 중국 리그에 속한 구단들의 클럽 운영 상태와 최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성적을 고려한다면 왜 중국이 아직도 이 동아시아 지역 클럽 랭킹 1위인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이 2위거든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17, 19, 17에서 19, 17, 18, 19 세 시즌 연속 J리그 팀이 결승에 진출했고 K리그는 작년 울산에 이어 올해까지 2시즌 연속 결승에 진출했는데 이제 2023 시즌에는 AFC 클럽 랭킹의 변화가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아까 경우의 수를 조금 짚어드리려고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올 시즌 K리그의 경우에는 현재 대구가 FA컵 1차전을 전남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승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데 대구가 우승할 시에는 이제 대구가 이제 한 자리 먹겠죠.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전북하고 울산은 지금 리그 우승하고 준우승 팀이 유력하기 때문에 두 팀이 나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자리를 가지고 대구가 이제 FA컵 우승할 경우 리그 지금 4위하고 5위 팀인 제주와 수원FC가 유력하고요. 근데 만약 전남이 FA컵을 먹어버린다면 리그 우승팀과 준우승팀이 전북, 울산이 진출하고 한 자리 FA컵 우승팀 전남, 그리고 이제 리그 3위 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와 제주가 경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따라서 울산, 전북은 내년에도 아침 진출이 확정적이고요. 대구, 제주, 수원FC, 전남 이 네 팀 중 두 팀만이 티켓을 사로잡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그리고 K리그 1도 팀별로 2경기씩 남았는데 우승 경쟁만큼이나 정말 치열한 아침 티켓 싸움 K리그 끝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포항 관련된 만약에 포항이 우승했으면 어떻게 될지 상황도 한번 짚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포항이 우승을 하게 된다면 포항이 이제 지난 시즌 우승팀으로 자동으로 진출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약간 다들 밀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전북, 울산은 무조건 나가고요. 우승 준우승이니까. 그리고 이제 FA컵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FA컵에서 대구가 우승한다. 그러면 그 네 팀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전남이 있죠. 맞아요. 네. 전남이 우승을 한다. 그러면 이제 K2에 속해 있는 전남이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팀들이 현재 이제 열심히 리그에서 3, 4등 싸움을 하고 있는 수원이나 제주나 대구 같은 팀들이 못 나가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 구단의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는 전남이 우승하는 건 바라지 않는다. 차라리 대구가 우승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두고 벌어진 이제 K리그 팀들 간의 약간 설전 그런 네. 느낌이죠. 그런 신경이 있었지만 다행이라고 할 수 다행이다. 있을까요? 네. 그렇게 돼서 다음 아침과 이번 FA컵을 잘 기다려보면 좋겠다는 얘기로 진혁씨 얘기를 마무리해보고요. 그렇다면 현재 아침 상황과 FA컵 이슈에 관해서 세용씨가 다뤄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원 씨가 했던 말들이 좀 반복이 될 텐데요. K리그가 다시 한번 힘을 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16강에는 전원 진출을 이뤄냈고 8강에는 이제 3개 팀을 진출시킵니다. 그리고 4강에서는 내전까지 하는 등 엄청난 일을 쳤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유일하게 16강 4팀 진출을 한 리그가 되었고요. 물론 이제 아까 진혁 씨가 말했듯이 1부 리그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이 2군을 내세우고 호주 역시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에 코로나로 불참을 선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감 자체는 솔직히 좀 떨어졌다는 대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랭킹에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다음 연도부터 적용이 될 텐데요. 일본이 1위가 됐어요. 중국이 1등에서 5등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네, 맞습니다. 그 아까 2+2로 바뀌게 되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심한데 이번에 불참으로 23등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원래도 좀 낮았던 걸로 알고 예, 원래도 좀 낮았는데 이제 23등이라는 수는 좀, 아예 밀려난 거네요. 네, 그죠. 좀 많이 밀려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FA컵 같은 경우에는요. 이변이 좀 자주 일어난 이번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K리그 팀 중에 5팀이 3라운드가 이제 32강이거든요. 네. K리그 팀 중에 이제 5팀이나 32강에서 떨어지는 등 자이언트 킬링이 많이 일어난 대회면서요. 특히 16강에서는 이제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팀 중 하나인 전북이 K3 리그인 양주에게 발목을 잡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추가로 이제 8강에서는 2부 리그 전남이 포항 AFC 결승까지 간 포항을 잡고요. 4강에서는 그 전남이 울산까지 잡아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적의 팀 전남과 지금 K리그 3등을 달리고 있는 대구의 매치업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K리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주는 제도를 한번 보면요. 네. 아까 이거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제 대구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된 거죠. 약간 그렇죠. 폭풍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대구에게 티켓이 주어져야만 포항이 떨어진 현 시점에서 4위팀과 5위팀인 수원과 제주도 아침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남의 우승을 바라지는 않고 있는 팀들이 많다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까지가 시청자들과 축구 팬들의 관전 포인트로 작용이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남이 이겨서 박터지는 3위 싸움을 좀 더 기대해봐도 된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저는 이제 축구 팬으로서.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당사자는 굉장히 그죠. 사실 한 자리로 세 팀이 싸우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FA컵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규정을 가지고 팀들 간의 신경전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재미가 있는 요소들을 뽑아서 한번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다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건 네. 방금 이야기를 채욱 씨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제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롤드컵과 네.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요. 것 같아서 참 결승도 그렇고 그쵸. 다 많이 올라가 놓고 거기서 이제 아쉽게 떨어지는 대한민국이 수준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조금 더 발전할 대한민국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했던 포항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